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산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수많은 범죄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출판 당시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을 본따 이른바 콜필드 신드롬이 유행했었습니다. 왜 이 책은 범죄자들의 원픽 소설이 되었는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책이 유행했던 이유는 뭔지, 그리고 호미밭의 파수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콜필드는 16살 고3입니다. 키는 180cm가 훌쩍 넘고 약간 노안이라서 언뜻 보면 어른처럼 보이는 아이였어요. 콜필드는 현재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적이 안 좋아서 퇴학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학 당한 날은 토요일이었고 수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니 이렇게 된 이상 수요일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콜필드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방황하는 3일간 있었던 일들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3일 동안 콜필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콜필드에게 낙제점을 준 스펜서 선생님, 기숙사 룸메이트 스트라드레이터, 가출 1일차에 기차에서 만난 섹시한 친구 엄마, 호텔에서 만난 여자 3인방, 엘리베이터 보이 겸 포주인 모리스, 창녀 써니, 그리고 가출 2일차에 만난 수녀님, 그리고 썸녀 셀리, 마지막으로 가출 3일차에 만난 안톨리니 선생님. 스치듯 지나간 인연까지 합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콜필드는 이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이속만 챙기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콜필드도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콜필드는 딱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같았어요. 어딘가 불안정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허세가 가득하고 어른인 척 행동하지만 아이 같고 찌질하고요. 친구랑 싸우고 난 뒤 거울을 보면서 얻어터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포주 모리스에게 부탁을 해서 창녀를 부르지만 결국 잠자리를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또 얻어맞은 다음 혼자 호텔방에 남아 본인이 마치 총을 맞은 양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호텔바에서 어른인 척 술을 시키지만 눈치 빠른 종업원이 넌 미성년자 같으니 콜라나 마셔라 라고 할 때도 큰 반항 없이 순순히 콜라를 받아 먹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콜필드의 눈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도 선생님들도 너무 이상하기만 합니다. 또 콜필드가 가출 1일차에 머물렀던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도 콜필드의 눈에는 너무 이상해서 이곳에서 나 혼자만 정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콜필드는 자신의 기준에서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한데 정작 퇴학당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건 본인입니다. 콜필드의 방황과 반항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범죄자들이 이 소설을 애정했던 이유가 이런 콜필드와 본인을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범행으로서 본인의 신념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건 범행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콜필드와 본인을 동일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콜필드처럼 나만 정상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콜필드처럼 방황하게 될까요? 독서 모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둔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진 말 같았습니다.
콜필드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콜필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제 생각에 여기에는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가치가 다를 뿐입니다. 콜필드는 룸메이트인 스트라드레이터가 더럽다고 했지만 스트라드레이터는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깨끗함의 범주가 다를 뿐입니다. 콜필드가 아마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된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콜필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인물인 여동생 피비가 있어서 그런지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콜필드가 본인의 꿈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콜필드가 말한 호밀밭의 파수꾼은 호밀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때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콜필드는 자신은 그런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콜필드의 이런 순수함과 착한 마음 때문에 참 안아주고 싶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면 호밀밭의 파수꾼은 콜필드가 우연히 들은 로버트 번슨의 시이자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나면의 가사 중 일부를 잘못 들었던 것이었는데요. 원래 가사는 호밀밭으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지만 콜필드는 호밀밭으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붙잡는다면 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콜필드는 택시를 타면 늘 택시기사에게 호수가 울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뭘 그런 걸 묻냐라는 태도로 모른다고 하거나 귀찮아서 대충 대답해요. 사실 이 질문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할 것 같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아이 같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콜필드가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콜필드가 어른을 구분하려는 척도로 이 질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엉뚱한 질문으로 부모님 또는 선생님을 곤란하게 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데 기억나지 않은 질문들까지 포함하면 저희 부모님이 꽤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듣고 싶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서 모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 생각을 물어봐주고 나의 눈높이에서 같이 공감해주기. 콜필드가 듣고 싶었던 대답도 진짜 답보다는 콜필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질문인지 알아봐주고 같이 고민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콜필드가 가진 신념을 알아봐주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 콜필드가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위선자로 얘기했던 사람들 모두를 그리워하고 다시 또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하는 콜필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마지막 장면은 콜필드가 순수함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콜필드가 퇴학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4번째예요. 퇴학당할 때마다 콜필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한다는 모습이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소설 내내 콜필드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해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더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의 의미가 현실과 타협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콜필드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콜필드는 다시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정신과 의사에게 실제로 해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저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또 혹자는 콜필드의 성장은 실패했다 라고도 합니다. 소설 끝까지 콜필드가 어떤 정신적인 성장을 이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은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콜필드는 호미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필드는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호미밭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호미밭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콜필드는 호미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부터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이 책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제 생각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